옛날의 특징입니다. 이게 뭔가 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게 가장 커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얘기한 거예요? 네, 주제 알겠습니다. 딴 얘기한 것 같아서. 네. 결국 2편을 하게 됐어요. 네. 이게 뭐 1편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 네. 사실 저번 편 할 때 무슨 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첫 촬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출연자들에게 혹독하게 대했던 게 좀 반성되더라고요. 네. 다들 비웃고 있을 거예요. 있는 고객사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홍보에 관련된 건데, 뭐 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다양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혹시 인플루언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인플루언서. 네. 사람들 말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 정확히 어떤 뜻이죠? 모르는데요. 인플로이 플러스 인플루언서를 합쳐서 이제 기업의 이제 직원이나 기업의 대표가 본인이 직접 인플루언서의 역할로 이렇게 하는 마케팅을 말하는데, 참 이제 이런 홍보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번에 뭐 나갈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유튜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결국은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변화 속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기업 홍보라고 하면 이제 뭐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뉴스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기사에 한 줄 올라가면은 굉장히 잘했다. 그렇죠. 이렇게 칭찬받고 했던 시대인데. 네. 그리고 뭐 브랜드 필름 돈 많이 써서 멋지게 찍고, 그렇죠. TV에다 CF 걸고, 네. 혹은 뭐 좋은 포토그래퍼와 함께 좋은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방식이었죠. 사실 오늘 이야기할 인플루언서 말고도 다른 여러 홍보 방식들이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또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편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저번 편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담당자들 저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그렇게들 하소연들 하세요. 저희 대표님이 저보고 유튜브를 한번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대표들은 그러잖아요. 야, 요즘에 뭐 어떤 기업에서는 다 유튜브 하는데 야, 우리도 해봐라. 야, 심지어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게. 네. 우리 김선태 주무관님. 지금은 이제 주무관이 아니죠. 이제 대표님이시죠. 네. 그 김선태 주무관이 쏘아올린 공이, 그 작은 공이 작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컸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제 충주맨이 되면서 이제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졌죠. 각 지자체장들이 야, 우리도 뭐 유튜버를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뭐 재밌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뭐 어떻게 좀 좋게 보세요? 좋게 보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저는 오히려 그게 한때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치명적인 단점은 이번에 뭐 충주맨 때도 조금 보이긴 했는데, 그분의 개인 영향력이 기업을 대표해서 이제 마케팅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는 순간 그게 효과가 반감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사람에게 치중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어설프게 그렇게 시도해봤다가 얘네 또 이렇게 유행한다고 하니까 얘네들 뭐 밈 따라하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설프면 그게 역풍이 맞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홍보 방식이 유효할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라는 부분에서의 말과 좀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역풍을 맞느냐, 왜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했을 때도 사실 그게 어설펐기 때문이다라는 건 이제 완성도의 어설픔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기업에서 주는 서비스, 상품의 가치에 이 컨텐츠가 부합했느냐 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약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간극이 너무 커버리면, 그렇죠. 여기서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내보내는 메시지는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이런 보수적인 이런 메시지만 내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누가 봐도 그냥 보여주기식의 이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질감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더 오히려 이제 역풍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기업 기관의 이제 옛날 홍보 방식을 보자면 이제 PR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기업이나 우리 이 기관장들이
뭔가 크게 잘못했어. 예를 들면 뭐 기업 회장님들이 뭔가 이슈를 터뜨렸어. 그럼 사실 옛날에는 무마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매체들도 적었고 요즘은 굉장히 매체들 많아지고 또 유튜브나 이런데 이게 파생되는 게 확산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R팀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콘텐츠가 많아졌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인플루언서도 예를 들면 그러진 않았지만 김선태 주무관이 갑자기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충주시의 이미지 자체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콘텐츠를 아무리 재미있게 만들고 쌓아 올렸다고도 한순간에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은 오히려 그게 좀 위험하지 않는 방식인가 좀 싶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홍보 마케팅이라는 건 영원불면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로 나가서 그 성과를 얻어냈으면 사실 그걸로 이 마케팅에서는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선태 주무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으셨으니까 뭐 그분이 그렇게 이제 뭐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그 이제 이 채널이 와르르 무너지는 리스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 동안 이분이 잘 해온 것들은 그 당시의 성과로서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뭐 물론 지금 이제 뉴미디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한번 구축해 놓으면 영원불멸한 자산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TV 매체면 뭐 사실 KBS, MBC가, SBS가 우리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 컨텐츠를 내는 거, 우리 광고를 그렇죠. 내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소유한 뭐 채널에 우리 컨텐츠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가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쌓아놓은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내 자산화가 되는 거예요. 컨텐츠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 위험 요소까지 내가 너무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지금 당장 이거를 많이 팔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딩 측면에서 오랫동안 쌓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마케팅적으로 효율을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땐 한 사람이 뭐 기업이나 기관의 이미지를 책임지고 끌고 가서 성과를 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성과를 낸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욕심을 내서 네. 앞으로도 더 잘 되면 너무 좋은 그림이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번 이제 충주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 후임 주무관이 이어받았는데 네. 그 이어받는 과정에서 구독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탈을 했어요. 거기다가 뭐 일부 시청자들은 그 사태를 조롱까지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근데 그 이어받은 주무관님이 또 사실 그 선임자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네. 냈어요. 네. 근데 그거와 비슷하지만 또 본인만의 색채를 가지고 다시 또 키워내고 있단 말이죠. 구독자를 엄청 많이 회복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게 또 결국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혹은 한 개인이 이렇게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게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이 쌓아놓는 서사 자체는 결국은 헤리티지를 가진다는 거죠. 이게 나스닥 우상향 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낙폭은 있지만 네. 결국은 우상향 할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기업이든 기관이든 그 페르소나를 어떤 한 특정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콘텐츠화로 풀어내는 거는 굉장히 약간 좋은 방식이다. 그렇죠. 네,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기관 자체를 혹은 기업 자체를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네. 이 형태로 홍보를 했을 때 이게 먹힐 수 있다면 네. 당연히 그 방향이 훨씬 더 안전하죠. 네. 내 브랜딩 측면에서의 나의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표자가 바뀌건 실무자가 바뀌건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잘 아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고양이 캐릭터 마스코트가 네. 되게 브랜딩적으로 호평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들도 네.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관장이 바뀌면서 네. 교체가 됐죠. 네. 근데 되게 극히 드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 시민으로서 고양 시민입니다. 네. 반발이 엄청 심하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가와집 엽신가? 무슨 생뚱맞는 네, 캐릭터로. 네, 인식이도 안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한 게 있는 거예요. 기관이나 단체, 기업이 하나의
브랜딩을 했는데 네. 이게 바뀌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인식을 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을 때 쌓아놓는 걸 잃어버리는 것도 큰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그렇게 뭐 사람이든 캐릭터든 뭔가 하나의 페르소나를 정했으면은 그걸 지속성 있게 하는 게 브랜딩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인데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게 뭔가 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게 가장 커요. 네, 뭐 다시 돌아오자면 네. 뭐 네. 공공기관을 저격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브랜딩으로서 마케팅을 끌고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걸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 네. 고객사를 만날 때 마케팅 홍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명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내가 내 서비스, 내 제품을 왜 너희에게 좋다, 잘한다, 어떻다라고 홍보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명분이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하게끔 만드는 게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개인이 만들어내는 건 단체나 기관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단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우리를 소비해줘야 되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이해시켜야 되고 인지시키는 이 과정이 한 개인이 대표해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더 효율적인 거다. 효율적이다. 다만 지속성 있게 꾸준한 컨셉으로 가는 게 어렵죠. 네. 근데 그게 또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브랜딩이 구축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하는 곳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네. 요즘은 마케팅을 당연히 이제 연간 단위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네.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줄지에 대한 예측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네네네. 현실이에요. 네.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대중적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빠르게 발빠르게 전환해야 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뭐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기업이나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한 명의 특정 인물들을 페르소나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이 시청자들 타겟들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콘텐츠적으로도 좀 풀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김선태 주무관의 예를 자꾸 들게 되긴 하지만 이분이 대두되게 되었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그렇죠. 라는 네. 포인트가 있었죠. 근데 그 시점이 대략 한 2015년, 16년 요 시점에 저희도 이제 서울시 내 이제 네. 다른 지자체들과 일할 때 한창 유행했던 것 중에 B급 포스터가 있었어요. 네. 그 철수와 영희 옛날 우리 네. 국어책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로 포스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약간 B급 감성의 컨텐츠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영상 컨텐츠에서 잘 풀어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이미지와 상반된 이미지로 잘 운영했기 때문에 네. 그분 자체 캐릭터나 그분의 스타일이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뭐 기존에 되게 권위적인 거나 조금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이미지들을 좀 해소하고 네. 좀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말랑말랑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네. 그 중심에는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단 한 분이 이렇게 딱 그렇게 페르소나로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이미 에어부산의 컨텐츠들이 많이 이렇게 핫해지면서 네. 몇몇 분들이 거의 인플루언서에 준하는 준하는 것도 아니죠. 인플루언서죠. 네. 그런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이런 분들이 근데 그 에어부산의 이미지들을 음. 그분들이 비춰지는 이미지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니까 네. 그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LCC사들에 비해서 되게 뒤처져 있는 항공사였었는데 네. 뭐 단순히 유튜브 채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상당한 부분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매출을 올리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한항공 했으면은 아마 이런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극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건 그 간극을 재밌게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런 곳이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대중적으로
좋은 바람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광고나 마케팅 시장 홍보 쪽에서는 역할이 되게 세분화되면서 그 광고 전반적인 툴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역할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 기능을 잘 수행하는 역할 군별로 이렇게 좀 직군이 네.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퍼포먼스만 전담하는 사람, 네네네. 뭐 툴만 다루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마케팅은 홍보는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떤 재원으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이런 기능적인 걸 좀 더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결국 이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메시지에 집중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고 많이 대응하다 보니까 네. 기획이라는 부분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딥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일단 이게 유행하면 이거 하는 거고 저거 잘 되면 저거 따라 하는 거고 그게 잘못된 얘 거예요. 잘할 것 같으면 얘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획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속성도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 또 바꾸고. 예. 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정말 인플루언서 얘기하다가 이게 페르소나 기업의 기관의 페르소나를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사실 그 페르소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페르소나가 기업이 지속적으로 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두산이 사람은 미래다. 그 광고가 한참 많이 뜨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잔잔한 음악과 함께 막 대학생들, 청년들 막 나오면서 그 광고가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순간이 예전에 두산이 본고사직을 했는데 그 직원은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복도 한 켠에다가 책상을 놓고 여기에만 앉아 있어라, 일도 안 시키고 이런 사례가 언론에 터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라고 지속적으로 페르소나를 갖고 갔던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간극이 생기는 거죠. 약간 그런 것처럼 모든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홍보를 할 때 그 지속성 있게 이런 메시지를 던질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극을 없애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지 않나 좀 싶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대표님들도 굉장히 콘텐츠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영상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망했어요. 하면서 막 엄청 저 몇 개 이게 지금 냉동고가 다 녹아가지고 다 폐기했어요. 뭐 근데 하지만 저는 이거를 고객들에게 팔 수 없어서 뭐 이렇게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뭐 이런 스토리텔링. 근데 그게 찐으로 하나가 터졌는데 죄다 뭐 그런 사건들만 많아져. 뭐 다 따라하는 거죠. 그게 이게 진실성이 있는 것인가?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간극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다 주작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 네. 나와 부합하느냐를 네. 좀 치밀하게 설계하고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소상공인들 혹은 이제 뭐 개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뭐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브랜딩이라는 관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브랜딩과 마케팅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실제 이제 나의 서비스, 나의 제품과 부합하느냐를 잘 고민하고 맞아요. 그거를 고민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할 때 네.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무작위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무조건 따라하기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가면 피해야죠. 그렇죠. 네.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경우가 네.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네. 그거는 큰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소상공인들도 조금 그거는 인지를 하고 마케팅을 하셔야 하지 않나.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또 인플루언서에 대한 네. 이야기고 결국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전기획에 네. 그래서 이 개인의 개인성을 얼마나 더 중시를 해야 되냐, 어디까지 이 개인을 키워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주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얘기한 거예요? 네. 주제 딴 알겠습니다. 얘기한 것 같아서 또. 네. 저희끼리도 간극이 있네 보네요. 이게 좀 실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가, 네. 뭐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뭐 이게 이 이후에 3화가 나올지 안 나올지 3화까지 가면 일단은 반은 성공했다.
뭐 다 했다. 이게 두 번째지만 끝이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정리가 안 되네. 네, 이럽으니 끝내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